한 문장에 같이 읽기 힘든 것이 꼼수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네요. 자, 이재만 동구청장, 전 동구청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친박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인데 어떤 꼼수가 있었는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만 전 구청장이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문서 한 장이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문구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요즘에 어쨌든 간에 선거에 후보를 뽑히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그런데 여론조사 응답 버튼을 누를 때 연령을 물어보면 꼭 20, 30대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가 좀 더 보겠습니다. 40, 50대 이상은 조사 대상이 많아서 그러니까 응답 이 ARS 누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마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50대라도 내가 30, 40대가 아니더라도 꼭 나는 30, 40대입니다 하고 ARS의 여론조사에 응해야지만 여러분의 민심이 내 투표율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하자면요. 제가 대구 동구에 사는 55세 남성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집으로 여론조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럼 나이대를 누를 때 55세니까 50대를 누르면 이거 다 찼으니까 귀하의 의견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20대인 척, 30대인 척하면 이재만 동구청장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만 전 구청장 측에서요. 네. 근데 이게요, 예전에 통합진보당 여론조사 부정했을 때 했었던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2012년에 야권 후보 통합을 위해서 이정희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 대표가 관악을 후보에 나섰고 그 후보 민주당 쪽에서는 김희철 후보가 나섰었는데 바로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이 문자를 돌렸습니다. ALS 전화가 올 때 60대라고 응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신 문건과 거의 비슷하고요. 이 보좌관이 바로 이런 문자를 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있었고 이정희 전 대표는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재명 전 동구청장 측에서 이제 일단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유출 문서가 공식적인 게 아니게 비공식적인 것이고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작성된 거고 법을 잘 모르는 그냥 일반인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제안을 해왔고 그냥 메모해서 그냥 보고 버렸다. 폐기한 자료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서 양식을 좀 저희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문서가 유출이 됐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게 캠프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쓴 걸 그냥 긁어와서 이렇게 모았을 뿐이다. 그 얘기인가요? 네, 밖에서 그냥 얘기한 거를 그런 것도 있나 보군요 하고 적어서 그거를 캠프 쪽에서 이제 돌려받고 그냥 말도 안 돼서 폐기했다. 버렸다. 이게 이재만 전 구청장 측의 해명입니다. 이 해명은 진실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본인의 그렇게 해명이고 아직까지는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일단 여론조사 왜곡해서라도 일단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자는 내용을 일단 본인 말만 인정해도 긁어 모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자, 과연 이게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으고 말도 안 돼 버린 게 맞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본인만이 알겠죠.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역시 시청자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친박 캠프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 공천한다, 누구는 어떻게 공천한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 이 친박, 진박임을 강조하면서 명함에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글자를 삽입하고 이런 걸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들어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뛰어난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대통령을 욕보인다. 괜히 진실한 사람, 너도 진실한 사람, 나도 진실한 사람 이러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뭐야? 의중이 뭐야? 이러면서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몇 군데 지역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중남의 경우에는 김희국 새누리당 현재 의원에 맞서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이제 바꿔서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대구 북구 갑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인데 그 안심번호 공천제를 주장하고 있는 정정섭 행자부 장관을 공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한번 붙여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특징이요. 김희국 의원, 권은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맨 앞서 보여드렸던
달성,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달성구 의원도 모두 대통령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라 친박 진영에서는 좀 교체하고 싶은 현역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TK에는 대부분 유승민계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네. 대부분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원래 거론됐던 사람들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서 조금 더 중량감 있는, 조금 더 정말 진실한 사람, 조금 더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현역 의원들을 꺾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감이 친박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친박에서는 이제 대구 TK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선거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서울에 공천을 주자 이런 의견을 폈는데 김황식 전 총리는 일단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 거듭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한번 부탁하러 갔다가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를 줘도 안 나간다. 왜냐하면 과거에 6.4 지방선거에 나가서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선을 붙이는 바람에 정봉준 후보한테 져서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우려해서 김황식 전 총리가 난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네. 물론 계속해서 몇 번이고 찾아가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로서 김황식 총리의 이번 공천에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제 대구가 아니라 수성구 대신 수도권으로 차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긴박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한 네. 친박 인사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는 수도권으로 징발을 해서 또 야권의 대선 주자랑 붙여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전 의원과는 아주 대통령과 가까운 그 측근 인사, 결국 또 진실한 사람을 같이 붙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또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당 상황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겠고요. 야당 재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